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 캐파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추가 인상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가 4.4%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선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33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루이지아나가 낙태를 살인 혐의로 처벌하는 초강경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대형 마켓 화장실에서 대낮에 10대 소녀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해 쇼핑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1일차 PCR 검사가 곧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 캐파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오늘 첫 소식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입니다. 연준이 오늘 0.75%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대로 안정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준이 오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추가 인상했습니다.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연준은 오늘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후 성명을 통해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3%에서 3.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FOMC 2.25에서 2.5%에서 다시 0.75%포인트 추가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연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엄청난 인적,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전쟁과 관련 사건이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향 압박을 가하며 세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에서 연준은 목표인 인플레이션 2%대 안착과 최대 고용 달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가 금리 인상도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의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의미여서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FOMC에서 연준 이사들은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 전망치를 4.4%로 그리고 내년을 4.6%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5.4%, 내년은 2.8%, 그리고 2024년은 2.3%로 예측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GDP 성장 전망치는 0.2%로 하향했습니다. 지난 6월 전망치였던 1.7%와 비교하면 대폭 하향한 것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선포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해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적인 전쟁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우려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예비병력 30만 명 동원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는 1000km가 넘는 전선에서 서방과 군사작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예비역들에 대한 소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총 2500만 명에 달하는 예비병력 중 30만 명을 우선 징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으로 규정해 자국민 동원을 자제하고 모병제를 통한 계약군인과 용병으로 병력을 충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으로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러시아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서방에 대해 핵무기를 언급하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는 러시아에 대한 그런 핵무기나 WMD 사용 가능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러시아가 다양한 파괴 수단을 갖고 있고 더 현대화된 무기를 보유 중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토 보전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영토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이것은 허세가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한 병합 국민투표 실시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합병되는 점령지 4곳에 대한 탈환 작전을 펼칠 경우 러시아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해 전면전으로 돌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한 직후 러시아에서 해외로 나가는 항공편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청년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연설 직후 러시아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직후 러시아에서 거의 모든 해외 비행기 티켓이 매진됐습니다. 가디언지는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언급하자마자 러시아의 비행기표 구매 웹사이트 Aviasales 검색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검색에 이어 웹사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동원령 발언 수분 만에 러시아인들이 비자 없이 표만 있으면 비행기로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조지아, 터키 및 아르메니아 수도행 모스크바 발 비행기표가 모두 팔렸습니다. 동원령 발언이 나온 지 서너 시간도 지나지 않는 새 모스크바서 아즈라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즈스탄으로 직행하는 비행기표가 매진됐고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행 등 몇몇 목적지 경우 환승 비행기표도 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러시아인들이 1시간이라도 빨리 조국 러시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동원령으로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동원령 해당자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걸 믿고 가만히 있다는 점은 남성들이 어느 날 출국 금지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은 군대에 가서 제대한 전역자 중 전투 경험이 있는 퇴역제 한일 동원령에 내려진 것으로 현 법령에 의거해 의무 징집에서 면제되는 대학생은 처음부터 해당이 안 된다고 달래고 나섰지만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불안감을 달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카플란의 실백이었습니다.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UN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스티브 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파렴치하게 UN 헌장 원칙을 위반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사람이 선택한 잔인하고 불필요한 전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불가능한 위협을 하고 있고 중국은 전례 없는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은 UN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전쟁은 승리할 수 없고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갈등이나 냉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여전히 존중한다며 우리는 어느 나라에도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해 29억 달러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1억 9,300만 명이 극심한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1년 만에 4천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며 생명을 구할 미국의 또 다른 29억 달러 지원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플란 뉴스 스티브 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난 것은 2년 9개월 만입니다. 두 정상은 오늘 정오께 뉴욕에서 30분간 약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며 2년 9개월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과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낙태 여성을 살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극단적인 반낙태 법안이 루이지아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에서 낙태 금지 법안 입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이지애나 낙태한 여성을 교도소로 보내는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NN은 루이지애나 공화당 남성 의원들이 주도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낙태 여성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 초강력 조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폭행은 물론 산모 생명을 감안해 의사가 낙태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살인 혐의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현재 미 전체 50개 주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반낙태 법안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전역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텍사스에서는 낙태죄 처벌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고, 애리조나의 주 하원에서는 낙태 살인 혐의로 포함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또 캔자스에서는 낙태법이 산모의 생명과 관계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 헌법에 개정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CNN은 현재 미주리, 애리조나, 테네시 포함한 약 12개 주에서 성폭행 사건에서도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원 및 법률 전문가들은 법이 산모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명세적 예외가 포함되지 않으면 여성이 사망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킹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는 임신한 사람의 양수가 20주 전에 터지는 경우나 환자가 심장이나 간 기능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프니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낮에 공중 화장실조차 안심하고 갈 수 없습니다. LA 대형마켓 화장실에서 10대 소녀가 성폭행 당할 뻔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켓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소녀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혼자서는 공중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낮에 사람이 많이 오가는 대형마켓 화장실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놀복 소재 대형마켓 스테이들 브로스에서 지난 18일 오후 화장실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폭행 미수 사건은 일요일 대낮 오후 시간대로 많은 쇼핑객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발생해 더욱 충격적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매장 화장실에 16살 소녀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한 남성이 뒤를 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소녀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성폭행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세게 저항하던 소녀가 소리를 지르자 이를 듣고 달려온 직원들이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소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망설임 없이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38살 노숙자 스티븐 데니엘 메그델리노로 밝혀졌으며 직원들에 의해 쉐리프 경관들에게 인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LA 국제공항이 전국에서 최악의 공항 탑 3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LA 공항이 시설 개선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항공 여행 전문 업체 Fromers는 최근 항공편 취소, 공항 수속 시간, 이용자들의 만족도, 전문가 리뷰 등을 종합해 전국 최악의 공항 10곳을 발표했는데 LA 공항은 3위에 올랐습니다. 최악의 공항 넘버1은 뉴저지의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이 꼽혔습니다. 여기서는 평균 항공편 24%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이었습니다. 3위로 선정된 LA 공항은 난감한 건물 배치와 디자인으로 승객들이 공항 내부에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고 엄청난 교통 체증으로 공항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한국 방역당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1일자 PCR 검사를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역당국이 해외 입국자의 입국 1일차 PCR 검사를 폐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 재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입국 후 PCR 검사 폐지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필요하며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연장,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도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7월 중순 BA.5 변이가 우세종이 된 뒤 새로운 변이가 확산되지 않고 있어 해외 입국자 의무 검사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하려는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새로운 변이 출현과 이에 따른 유행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이의 유행 없이 엔데믹 수순으로 간다면 내년 봄경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한국 여성 여행객의 것으로 보이는 여권과 가방을 습득해 보관 중이라고 카플란 뉴스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주변에 여권이든 가방을 분실하신 분이 계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나 한인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방과 여권 사진 보이시죠? 9월 21일 카플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